살면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상대방과의 대화 중 감정을 참지 못하고 폭발한 뒤 후회했던 기억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가족 간의 사소한 말다툼, 친구와의 오해, 직장 동료와의 갈등 등 우리의 일상은 감정을 다루는 방식에 따라 평화로워지거나 복잡한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를 내지 않고도 내 생각을 분명히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화를 다스리는 데 있어 중요한 첫걸음은 감정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화라는 감정은 단순히 짜증을 넘어선 복잡한 감정입니다. 화 속에는 슬픔, 실망, 두려움, 불안, 때로는 사랑과 관심까지 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실망시켰을 때 화가 나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기대했던 만큼 상처받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화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가 위협받을 때 나타나는 방어 기제입니다. 이 감정은 우리 몸이 상황을 바로잡으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화를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말을 뱉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우리의 뇌가 즉각적인 위협을 느꼈을 때 자동으로 작동하는 반응 때문입니다. 과거 조상들이 맹수 앞에서 싸우거나 도망가야 했던 본능이 지금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화를 억누르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참으면 참을수록 더 큰 폭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화를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화는 꼭 나쁜 감정만은 아닙니다. 때때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느끼는 화는 용기를 주어 상황을 바로잡도록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일에서 실패했을 때 느끼는 화는 다음번에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감정을 건강하게 다스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적절한 타이밍과 장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충동적으로 말을 꺼내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대화의 성공은 그 순간이 적절한 시기인지 장소가 편안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숨을 고르며 마음을 차분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가 날 때 심장의 빠른 박동과 호흡 변화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싸우거나 도망가라는 반응 때문입니다. 이때 심호흡은 교감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로 상대방에 대한 비난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너 때문에 라는 표현 대신 나는 이렇게 느꼈다 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표현은 갈등을 증폭시키지만 긍정적인 언어는 대화를 건설적으로 이끌고 상대방과의 이해를 깊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경청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대화법은 단순히 기술적인 접근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평화롭고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대화법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 있습니다. 화라는 감정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가 위협받았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간관계와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은 적절한 타이밍과 장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는 감정이 격해진 순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충동적인 말과 행동은 종종 갈등을 악화시키고 후회를 남깁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동료와의 갈등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화를 내기보다는 차분히 시간을 두고 적절한 환경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한적한 장소에서 상대방과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숨을 고르며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우리의 몸은 스트레스 반응으로 인해 심박수가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지며 긴장 상태에 빠집니다. 이때 심호흡을 통해 신체를 안정시키는 것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심호흡은 교감신경계를 진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줄여줍니다. 이러한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우리는 감정적으로 과잉 반응하지 않고 상황을 더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비난 대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대화에서 너는 왜 항상 이런 식이야? 와 같은 비난의 언어는 상대방의 방어적인 태도를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대신
나는 이렇게 느꼈다 라는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면 상대방이 이를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집안일을 돕지 않아 화가 난 부모라면 너는 왜 항상 일을 미루니? 라고 말하기보다는 나는 네가 집안일을 돕지 않을 때 외롭고 지친 기분이 든다 고 표현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상대방에게 비난받는 느낌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언어는 갈등을 증폭시키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긍정적이고 명확한 언어는 대화를 건설적으로 이끌고 서로의 이해를 깊게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실수를 했을 때 왜 항상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 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번 일에서 이런 점들을 개선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청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은 단순히 예의를 지키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청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며 이는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특히 자녀나 배우자와 같이 가까운 관계에서는 조언이나 충고보다 경청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방해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데 있어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 모든 방법들을 실천할 때 단순히 갈등을 피하거나 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화라는 감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변화와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갈등과 후회를 낳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기에 때로는 실수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순간에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배울 수 있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화라는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연습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부터 조금씩 변화를 시도해보세요. 결국 화를 다스리는 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는 더 성숙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